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 보시면서 이거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죠? 특히 한강변 아파트, 강남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또 시작이구나,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상황은 문재인 정부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두 정부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2025년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문정부 어게인.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 보면요, 특히 한강벨트라고 하죠. 용산, 성동, 마포, 영등포 이런 지역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거 2020년,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그 상황 또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국지적 패닉바잉이고 문재인 정부 때는 광범위한 패닉바잉이었다는 거죠. 무슨 차이냐고요? 문재인 정부 때 강남 오르니까 송파 올라, 송파 오르니까 하남 올라, 하남 오르니까 남양주, 김포까지 올라. 이게 뭐냐면 수도권 외곽까지 도미노처럼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방광역시까지 영향을 받았죠. 지금은요, 용산, 성동, 마포 같은 코어 지역만 오릅니다. 외곽은 조용합니다. 심지어 같은 구안에서도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수요가 제약됐습니다. 예전처럼 대출받아서 갭 투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DSR 규제 때문에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확 줄었거든요. 둘째, 현금 자산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누가 움직이냐? 현금 많이 가진 사람들, 자산가들이 상급지만 골라서 사고 있어요. 셋째, 공급이 정말 부족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규 분양은 물론이고 기존 매물도 나오질 않아요. 팔아봤자 살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과거 상승 학습 효과가 결합되면서 핵심 지역 위주로 패닉 바잉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문정부 대 이정부 결정적 차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정부를 비교해 볼게요. 1. 금리 환경 완전히 다름. 문재인 정부 2020년부터 2021년 기준금리 0.5%, 주담대 금리 2%대 초반, 전세자금 대출 1%대도 가능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1억 빌려도 이자가 연 100만 원대였던 시절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 기준금리 3%대 인하 기조지만 주담대 금리 4에서 5%대, 체감금리는 더 높습니다. 1억 빌리면 이자만 연 400에서 500만 원이에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2. 갭투자, 천국대 지옥.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 아파트 시세가 10억이고 전세가 8억이었다고 치면 본인 자금 2억만 있으면 됨. 전세 받아서 8억 확보, 주담대로 추가 대출도 가능.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들어가는 세입자도 있었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의 본인 돈 없이도 집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갭 투자고, 이게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낸 주범이었어요. 현재는요, 완전히 막혔습니다. DSR 규제로 소득 대비 대출 한도 제한, 전세자금 대출도 DSR 포함 2023년부터,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자체가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이 있는 사람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3. 확산 범위, 전면전 대 국지전. 문재인 정부 때 강남에서 강북, 강북에서 경기, 경기에서 지방까지 어디든 사면 오른다 분위기. 실제로 동탄, 광교, 김포, 하남 다 올랐죠. 지금은 한강벨트, 강남 3구, 용산, 성동 등 코어만
노원, 도봉, 강북 같은 서울 외곽은 조용. 경기 외곽은 오히려 하락하는 곳도 있음. 4. 공급 상황, 심각도가 다름.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멈춰 있고 신규 분양은 PF 문제로 지연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엇박자치면서 인허가도 막히고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없는 최악의 조합이 된 겁니다. 정부와 서울시 엇박자의 문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책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포커스 공공공급 PF 관리 메시지 집값 잡겠다 방법 규제 카드 토지거래 허가구역 세금 인상 등 서울시 오세훈 시장 포커스 인허가 병목 제거 민간 협업 메시지 공급 늘리겠다 방법 규제 완화 속도전 문제는 뭐냐? 시장 입장에서는 대체 뭘 믿고 움직여야 하나? 이런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부는 집값 오르면 규제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공급 늘려야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는 거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더 빨리 사려고 합니다. 규제 나오기 전에 사야지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규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선수요가 더 몰린다는 겁니다. 세금, 규제 전망. 자, 그럼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1.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현재는 60%인데요. 정부가 8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세 20억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2억, 85%로 올리면 17억. 재산세, 종부세가 확 늘어납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타격이 크죠. 2. 전세대출 DSR 전면 적용. 지금도 적용되고 있지만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집주인의 담보대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식으로 규제가 더 빡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3.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이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포, 광진, 성동, 용산, 한강벨트 중심으로 투기과 열지구 재지정 검토. 한번 묶이면 대출도 막히고 양도세 중과도 부활하고 난리가 나죠. 언제 나올까요? 규제 효과는 최소 한 계절, 3개월은 지나야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보다 외부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규제 효과 반감, 공급이 계속 부족하면 규제해도 소용없음. 그래서 선호지역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25년 내 집 마련 전략.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략 1. 유주택자, 집 있는 분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지금 시장 특징이 뭐라고 했죠? 코어 지역만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답은 명확합니다. 외곽주택 매도, 핵심 지역 매수, 다주택 정리 1주택 집중. 타이밍은 조기 매입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량 입지는 매물 자체가 적어요. 나올 때 잡아야 하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규제 나오면 더 어려워집니다. 주의사항,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부담 계산 필수, 2년 거주 요건 등 세금 혜택 조건 체크. 전략 2. 무주택자 집 없는 분들. 여기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A. 현금 여력이 있는 경우, 공급이 부족한 선호지역 조기 매수, 한강벨트 중소형,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 역세권 중심, 학군 좋은 지역. 이런 곳은 임대 수요도 안정적이고 향후가치 상승 가능성도 높습니다. B. 청약 준비 중인 경우, 3기 신도시 분양 기다리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025에서 2027년 본격 분양 시작. 분양 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대비 저렴. 특히 이런 분들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길고
청약 가점 높고 서울 거주 요건 충족하는 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략 3투자자. 다주택자 규제 강화 국면에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자산 관리에 집중, 매도 타이밍 고민, 양도세 중과 전, 현금화해서 다른 자산으로 전환 고려, 한 채만 투자하겠다면 코어 오브 코어, 강남 3구, 용산, 성동, 소형보다는 희소성 있는 중대형, 재건축 가능성 높은 노후 단지, 위험 요소 체크.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위험 요소도 짚고 가야죠. 금리 반등 가능성.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르면 한국도 영향받습니다. 지금은 인하 기조지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경기 침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실수요가 줄어듭니다. 아무리 자산가들이 움직인다 해도 전체 파이가 줄면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죠. 공급 쇼크. 정부와 서울시가 갑자기 합의해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중국 자금 이탈. 요즘 서울 부동산에 중국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빠져나가면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핵심 요약.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차이점 3가지. 문정부, 초저금리의 갭 투자는 광범위한 폭등. 이정부, 높은 금리의 갭 투자 차단은 국지적 과열. 공통점, 공급 부족, 현재가 더 심각. 2025년 전략. 유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조기 갈아타기. 무주택자, 현금 여력 있다면 선호지역 조기 매수. 무주택자로 청약 준비 중이면 3기 신도시 노리기. 투자자는 보유자산 관리와 선별적 접근. 마지막 당부.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이에요. 지금은 특히 현금 동원력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본인의 소득, 자산,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현명한 부동산 투자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